10월 10일, 나라의 경사가 났죠. 네, 노벨문학상 수상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의 이름이 불렸는데요. 이날 환희와 감격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보유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과, 수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부모님들 국어보다는 영어, 책 읽기보다는 연산 풀기, 국어와 책 읽기에 좀 힘이 빠지고 등한시되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나니까 다시 문학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서 고마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의 가치, 책의 힘으로 생각과 꿈을 키우며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학하는 여기 계신 작가님들 또 출판사 관계자분들 어깨에 힘주고 좋은 책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문학의 힘을 키워가는 꿀시사회 출판사가 소개하는 이달의 신간. 오늘은 네 곳의 출판사가 함께합니다. 저희끼리도 이제, 이거는 그림책이면서도 되게 미술 화보 같기도 하고, 전시 도록 같기도 하고, 그냥 갤러리 같기도 해.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받아보신 분들도 비슷한 그 감각으로 이 책을 만나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원제는 컬렉션이에요. 원제는 보물수집이 아니라 우리 그림책 번역하시거나 출간하시는 선생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목을 정하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컬렉션이라고 가장이 조금 심심하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보물수집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보물수집으로 출간이 됐지만 프랑스어 원어 제목은 컬렉션 S입니다. 복수예요. 각자의 컬렉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라틴어까지 갈 건 아니지만 라틴어로 컬렉션의 어원을 찾아보면 함께 모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아진 상태를 우리가 누구누구 컬렉션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인 걸 가지고 컬렉션 얘기하지만 제가 이 책을 작업을 쭉 오래 기다리면서 찬찬히 해오면서 수집의 핵심은 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같이 모으는 그 과정 자체에서의 뭐 생겨나는 기쁨들, 뭐 새로운 가치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책입니다. 이렇게 색연필을 얇게 깎아서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물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 동생을 먹을 거에 나오는 아주 그 부분 그림들인데 얘는 그 동생이 여러 가지 음식에 이렇게 환상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재밌죠? 거기서 재밌는 거는 그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감자튀김, 스파게티, 스테이크, 계란 프라이, 뭐 새우구이 이런 것들을 애가 다 안 먹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왜 안 먹느냐고 윽박 지르고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카나리아 타르트는 먹을래? 달팽이 솥밥은? 블럭 케이크는? 뭐 새머리 튀김은 어때? 뭐 꼬리 따찌 그라탕은? 뭐 이러면서 재미난 것들을 대요. 그리고 아빠 토끼 파이는 먹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세지 양탄자를 슝 타고 헐레벌떡 상추산에 올라서 거북이 통구이를 해먹는 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물 해적단, 뭐 맥주에 퐁당 빠진 물고기, 쫄깃쫄깃 지렁이 젤리,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글은 엘렌 고디가 쓰고 시모네 레아가 그리고 김정 작가가 옮겼는데 이세 그림책이라는 게 사실 한 번 보고 잘 보이는 건 아니니까 두 번, 세 번 볼수록 계속 새록새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한 번 보고 다시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앞에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용감하게 매듭을 풀고 모험을 떠나는 아이의 경이로운 항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음, 알고 보면 아이의 몸이 정말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막 위험천만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보트 타고 마을도 지나가고 숲도 지나가고 뭐 놀이공원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폭포에 한번 빠졌다가 숲의 정령들이 구해주니 다시 어, 몸을 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뭔가 약간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 그냥 환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몸 같기도 하면서 어,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이 나라의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웃을 조금씩 탐험하거나 모험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 그림책은 국내에서 아마도 너라면과 나의 아기 오리에게로 잘 알려진 코비 야마다의 또 다른 그림책입니다. 나의 아기 오리에게는 지금까지 선물이나 교육, 소장용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었는데요. 처음 나의 아기 오리에게가 삶을 소중히 대하는 방식을 설명했다면 이번 나의 아기 곰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 순간을 만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출간될 나의 이야기 무엇에게가 곧 출간될 또 예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아실 듯한데 제가 너무 가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힌트를 드리자면 솜사탕도 물에 씻어 먹는 귀여운 동물입니다. 이 그림책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아기곰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아기곰에게 건네는 말은 걸음을 늦추고 주위를 둘러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을 발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책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곁에 두면 좋을 그림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중한 나와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을 나누고 또 기록해 보면 이 그림책의 재미를 더 느껴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2024년 10월입니다. 제 41회 꿀시사회 작가가 소개하는 이달의 신간 사회자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꿀시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뮌헨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선정한 2024년 화이트 레이븐스 선정 도서에 조미자 작가님의 똑똑똑, 문진나 작가님의 월요일 아침에, 유혜린 작가님의 물결을 닮았나 봐요가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작가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꿀시사회에서 함께했던 작가님과 작품들이라 더욱 자랑스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요. 문학의 힘이 이곳 꿀시에서도 점점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곳의 출판사 5분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나무의 말, 웅진 주니어, 미디어 창비, 북극꿈 출판사와 한유진, 김규하, 김신희, 곽수진, 김진희 5분의 작가님께서 신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혼자 학교 가는 날이고요. 먼저 이렇게 제목을 살펴보면, 이 제목 자체를 가지고 디자이너님과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이가 이렇게 혼자 학교를 가는 그런, 계단 같은 모양 같기도 하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이의 마음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조마조마한 엄마의 그런 마음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혼자 학교 가는 날은, 아이가 학교에 혼자 가는 날, 엄마의 여러 당부를 기억하지만, 아이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에게 자기만의 보폭으로 천천히 가는 걸음은 참, 소중한데요. 다른 이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면서 세상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또 혼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못내 걱정스러운 엄마도 그 시간을 또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는 조금 느리더라도 학교에 잘 갑니다. 그리고 학교 후 엄마 품으로 뛰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을 느끼게 되죠. 그 믿음이 엄마를 성장시키고 또 아이도 작은 성취감을 쌓으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또 클수록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또 많아지는데요.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 위에 바플 드로잉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낙서를 하다가 심심한 바풀이라는 걸 그리게 됐는데 그 심심한 바풀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장면들을 쭉 그렸어요. 그 이전에는 먼저 글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보드나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소풍날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작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주인공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좀 편하게 다른 작업들보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에 보여드렸던 주요 장면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작게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계속 장면의 순서나 구성을 바꾸면서 작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 보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눈썹이랑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풀이가 친구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모으는 리더 같은 역할을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소품들을 좀 넣어 보았습니다. 마녀축제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인가요? 이 마녀축제는 꼬마 마녀 릴리의 특별한 요리 레시피가 담긴 그림책입니다. 이 마녀축제는 마녀식당의 후속작인데요. 이번 마녀축제는 마녀와 친구들이 마녀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담긴 그림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마녀의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녀축제는 언제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저에게는 6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마녀 식당을 읽고 엄마, 저도 마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한마디에 마녀 레시피가 담긴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녀 축제의 초안은 마녀 식당을 편집장님과 수정하던 당시 틈틈이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기획이나 썸네일 스케치 없이 그냥 그날 아침마다 떠오른 아이디어로 하루에 한 장씩 그리다 보니 어느새 한 권의 그림책이 될 만큼 글과 그림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녀축제 그림책으로 놀이활동 수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놀이 수업입니다. 유령은 이사중은 고양이는 이사중에서 집을 찾아 헤매던 길고양이가 포근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길 바라며 만든 책인데요. 저에게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주위 환경, 함께 누리는 누군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염두에 주시면서 함께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결말은 제 전작 고양이는 이사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 역시 주인공인 고양이가 이사를 가는 내용입니다. 결말에서 주인공 고양이는 새 집에 이사를 가고 가족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4마리의 아기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왜 그 유령이 고양이들을 가족으로 느꼈는지 짐작이 되시죠? 네, 그 유령은 바로 아기 고양이들의 엄마 고양이이자 고양이는 이사 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길냥이로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기 고양이들은 무럭무럭 커서 집냥이가 되어 재회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넣어보았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욕탕 이미지를 막 찾고 막 그리고 사람 목욕하는 것보다 동물이 목욕하는 게 재밌겠지 하면서 이제 동물들로 이제 동물들이 목욕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가 목욕의 의미는 뭘까? 목욕으로 마인드맵을 하다가
목욕, 다시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는 환생. 그래서 환생이 떠오른 거예요. 환생이 떠올라가지고 환생 하다가 저는 이제 이야기 초반에 가족들하고 얘기를 이제 의논하는 거를 좀 하는데 한날은 이제 딸이랑 길을 가다가 대사가 하나 생각났어요. 엄마, 나는 원래 토끼였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딸이 재밌다.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왜 엄마 나는 원래 토끼였어 라는 말이 생각이 났을까 했는데 저희 딸이 4, 5살 때부터 토끼 사랑을 멈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전생에 토끼였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사람으로, 아기로 환생해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이야기가 술술 풀렸어요.